네, 안녕하세요. 루지아입니다. 오늘은 바둑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요, 며칠 전에 있었죠. 지지 옥션배 대회를 해설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승환, 이창호 구단 대 조승환 사단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그 신사팀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되었어요. 반면에 그 숙녀팀은 조승환 사단 말고도 오정화 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정 구단이라든지, 오정화 프로, 그 다음에 최정 구단, 그리고 또 누구였지? 김채영 순으로 이렇게 김채영 6단인가요? 그런 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숙녀팀은 여유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신사팀의 최후의 주장인 그 이창호 구단마저 지게 된다면 숙녀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걸로 대국이 마무리가 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대국에서 이청호 구단은 아무래도 이번 대회에서 신사팀이 무기력하게 질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바둑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수아 사단은 뭐 이번 대국을 통해서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둬서 대회를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연장을 할 것인가, 그런 기로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국 굉장히 어쩌면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대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뭐 스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조선사단은 이번에 그 지지 옥션배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2연승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최종 구단을 꺾었던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탄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자 랭킹 또 2위까지 올라온 그런 기사고요. 이창호 구단은 뭐 백전노장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한 2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9연승을 기록합니다. 이번 대국까지 전까지. 그래서 9연승을 만약에 이번 대국에서 이기게 되면 10연승을 기록하게 되는데, 과연 이창호 구단이 인공지능을 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창호 구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조승환 사단은 흑으로 그 양소목을 뒀고요. 백으로 이창호 구단은 백으로 양화점을 뒀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보통 100번으로 잡으면 거의 한 10중 8구는 거의 뭐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온다고 해도 무방하죠. 일단은 조승환 사단은 날짜로 행마를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실리적으로 가겠다는 뜻일 테고, 어, 최대한 견실하게 두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보통 인공지능은, 아, 여기 아니야. 눈목자 아니면 두 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 날짜를 뒀다라는 거예요. 날짜는 사실은 요즘에 인공지능에서는 잘 두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났었는데, 어쨌든 조선 사단의 입장에서는 견실하게 두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목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리를 중시를 해서 좀 집을 벌고 난 다음에 중후반 이후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기 때문에 그 실리를 차지하기 위한 조승환 사단을 상대로 이창호 구단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걸치고 붙이고 젖히고,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인 정석인데, 어, 요것을 붙였어요. 응수를 묻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 여기서 젖혔습니다. 뭐, 누누스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젖혔어요. 늘고 뻗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벌렸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벌리는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벌리면은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이쪽을 다가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만약에 뭐 이쪽을 지키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안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아마도 요런 수의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보시면은 흙이 이쪽에 가는 수와 나중에 이쪽을 넘는 수가 분명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좀 배그로서는 좀 불만이 그런 형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바로 뛰지 않고 이렇게 둔 것도 이런 뉘앙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젖히고 늘고 이런 식으로 늘었는데 그다음에 해서 벌렸어요. 예. 그리고 섬섬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맞고 여기까지는 다 두는 그런 정석인데 이렇게 두면은 뭐 날짜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날짜 두는 요게 보통 AI 정석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2차원 구단은 이렇게 젖혔습니다. 젖히고 2단까지 젖혀요. 많이 두는 수법이죠. 어, 젖 끊고 이을 때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어, 이건 옛날에도 이런 정석이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괜찮은 그런 정석인 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젖혔을 때 이렇게 젖히는 수도 존재를 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 대국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대국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비디오도 놓고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었는데 그 제왕전에서 그때 당시 이창호 6단과 유창용 6단의 대결에서 이 그 참고로 이 정석이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젖히는 것의 의미는 막을 이렇게 막아요. 이건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죠. 예, 막아서 이렇게 끊겠다는 뜻입니다. 예. 만약에 잡으면은 이렇게 양변수를 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망한 케이스고요. 그렇다면 요거 이어야 됐는데 놓고 이렇게 뻗는 것이 정석으로 있었어요. 정석으로도 둬왔던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을 뭐 대충 뭐 이 정도 벌립니까?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벌리거나 이렇게 두는 것을 해가지고 이쪽에 흙의 진영을 좀 갖추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도 그 정석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비교적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귀의 실리가 좀 짭짤하게 버는 것이 좀 싫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날짜로 걸쳤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것은 참고로 이건 저희 생각인 거지.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냥 듣고 흘러 들으십시오. 예,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걸쳤고 못 붙였어요. 요게 좀 굉장히 특이한데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붙이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좋은 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늘고 이렇게 두는 자세가 일단은 흙의 자세가 모양이 너무 좋죠. 예. 요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3-3이 쳐들어갈 한번 볼까요? 여기에 3-3이 쳐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면은 귀의 실리도 실리가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 결국에 이쪽을 가일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야 이쪽에 뭐 집을 어떻게 해서냐 생기게 될 텐데 결국에 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몇 수를 들여서 두는 제가 수를 들여서 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 약점을 지키기 위해서 선수도 빼앗길 가능성도 좀 있고요. 예, 그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정석을 진행하지 말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붙인 것은 아무래도 어, 인공지능을 좀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약간 좀 역발상의 요소가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날짜로 가서 최대한 그 이창호 구단은 이쪽 귀에 실리를 좀 견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 바로 이것을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실리 작전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이때 여기서 응수를 묻습니다. 일단 있는 것이 기본인데 만약에 넘어갈 수만 있으면 딱 좋잖아요. 근데 넘어가면은 아마 이건 엄청난 기분이 좀 나쁜 수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끼우는 수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끈을 끼우면 만약에 이걸 잡는다면은 잡고 단수 치고 다시 단수 칩니다. 잡을 수밖에 없겠죠? 단수 치고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흙은 일단은 한 점을 빵빵 따내 가지고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대신 백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두 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쪽의 실력을 짭짤하게 얻었죠.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또 파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요렇게 미는 수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백의 외벽이 좀 제법 상당하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넘어갈 테면 넘어가 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넘기지 않고 바로 두 칸을 띄웠고, 예, 밀었습니다. 예, 늘었고 이렇게 어깨를 짚었어요. 아무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흙의 진영을 최대한 좀 삭감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어깨를 짚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혔는데 손을 빼고, 아마 이것에 젖힌 것은 글쎄 아무래도 이쪽 상변이 집이 그렇게 크게 하진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생겼다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 상변으로 간 것보다는 이쪽의 실리를 또 중시를 해서 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밀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거는 베개 주문에 걸려드는 수밖에 없는 게, 뭐 유이 늘거나 아니면 뭐 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늘면 뭐 대충 이 정도로 지키거나 할 것 같은데, 백은 굉장히 가볍게 두어 나가는데 흙의 진영이 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눌린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베개 주문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뒀던 것 같아요. 손을 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젖힌 건데 일단 이건 다 받아줘요. 어차피 이건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수치고 이렇게 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흙이 실을 비록 짭짤하게 얻긴 했지만, 지금 여기선 베개 여기에 외벽이 너무 탄탄하죠. 예, 그리고 이쪽에 또 밀어붙였기 때문에 흙이 집이 될 수 있는 진영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좀 흙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당한, 예, 그런 국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젖혀서 받고 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밀어붙였죠. 호구를 쳤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손을 빼고 호구를 쳤지 않습니까? 호구를 치지 않고 만약에 이쪽을 뜨게 되면 이게 끊는 수가 존재를 해요. 여기서 이게 축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이렇게 축이 안 돼요. 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끊는 순간 이게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구를 지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서 뒤를 한번 노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한 칸에 띄어서 끝내기도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 삼삼을 쳐들어가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건 막아두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가섰는데 날짜를 뛰어드니까 일단은 백이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쪽의 외벽이 좀 이쪽의 외벽이 좀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좌변의 흙집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쪽이나 뭐 이쪽에 둔다 하더라도 거의 뭐 흙집이 많이 나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흙이 크게 집이 날 수가 있는 국면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날짜로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좀 이창호 구단이
지금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득을 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더 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흑이 이런 식으로 지켰어요. 백의 세력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삭감하고,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를 해보자, 그런 의미로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활용을 해 나갑니다. 있고 이렇게 밀어요. 미는 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축이 되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밀어붙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구를 쳤고, 그러나 여기 단수 얻어맞는 게 흑의 입장에서 아프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흑은 그렇게 큰 집이 나지가 않았죠. 2선으로 완전 기어버렸습니다. 바둑을 배워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선은 패망선이라고 부르죠. 흔히 진짜 좀 어, 2선이 기게 되는 것이 엄청난 굴복이고, 백이 엄청나게 활용을 해서 좀 백의 외벽을 쌓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창호 구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칸을 띄고 밀고 젖혔고요. 젖히니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수를 치고, 여기서는 이렇게 뻗었는데 응수를 묻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단수 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이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으면은 뭐 단순하게 호구만 치더라도요. 이거는 좀 약간 돌파되는 그런 구석이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백의 실리가 별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는 것은 최대한 백의 실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서 둔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붙이고 늘었어요. 이렇게 밀면서 들어갔는데 늘었고, 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고 한 칸을 떼었어요. 근데 뭐 제가 조현 사모님이 요약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가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서 써야 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백의 외벽이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두터워요. 그러니까 강한 곳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강한 곳에서는 다가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망할 볼 수가 있어서, 예, 정수환 사단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띈 걸로 보이는데, 지금 백이 너무나도 우변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과연 한 칸을 띄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었고 결국엔 살았거든요. 이게 상변에서 큰 집이 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빈삼각을 통해서 살게 되었는데, 수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성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이 확실히 득을 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씌었습니다. 씌우면서 백의 입장에서 이쪽 중앙에 두텀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어서 가겠다. 물론 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부분을 활용해 놓고 가겠다는 뜻으로 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가만히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칸을 떼어서 들어간 건데, 근데 여기서 이게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젖히고 이렇게 늘었고, 위니까 이렇게 갔어요. 젖히고 또 끊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떼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싸움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집으로서도 조선화 사단이 좀 자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득이야 이득은 상대방이 다 내준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이을 수는 없다는 거겠죠.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이어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칸을 띄더라도, 예, 유유히 뛰더라도 딱히 뭐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발을 했던 것 같고, 그러나
뚫는 것은 각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젖히고 젖혔습니다. 늘고, 예, 이렇게 한 칸을 띄웠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유리 띄었어요. 이거는 일단 그 베개 중앙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좀 지워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한 점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좀 제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이쪽을 눌렀어요. 아무래도 한 점을 내주기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문을 씌워서 노리고 이렇게 중앙을 띄웠는데, 여기서 이 수가 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 바둑에서는 최후의 패착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만약에 이으면, 지금 이거는 쌍립을 써서 갔는데, 만약에 백이 이어준다면 이때 뚫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예, 지금은. 예, 근데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두지 않고 바로 쌍립을 써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수가 좀 별로 나지가 않았거든요. 여기서는 들여다보질 말고요. 예, 지금 이렇게 뒀는데 바로 뚫는 게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뚫으면 이렇게 끊잖아요. 뭐 이렇게 끊습니까? 끊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예. 뭐 끊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 놓고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빠집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둬서 이게 안 되겠네요. 예,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쌍립으로 서서, 뒀었으면은, 지금은 여기서 이쪽에 백이, 어, 어떻게 보면 고립된 그런 모델이에요. 형태가 그 자체로. 그래서 이걸 보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훅을 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했었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좀, 글쎄요, 백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압도적이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흑이 좀 해보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근데 여기서 들여다본 것이 결국에는 최후의 패착이었고, 잊지 않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들어봤으니까 당연히 뚫어야 되죠. 상대방이 이어줬기,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겠는데, 바로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쪽을 띄었는데 넘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바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끼워서요. 놓고 놓을 때 만약에 늘면은 이렇게 둬서 잡히죠.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단수 한 방에 끝나죠. 예, 바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거는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도망가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었어요. 만약에 이쪽을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버려버릴 겁니다. 예, 지금 이건 놀 수는 없어요. 예, 놀 수가 있나 이런 경우에. 예, 뭐 이렇게 따낼 것 같은데, 따내면은 단수를 쳐서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예, 이쪽에서의 또 이쪽과 이쪽에서의 또 단점이, 예, 생기게 되기 때문에 흙이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거 거의 다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둔 걸로 보이고요. 단수 치지 않고 간 것도 이런 이유였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찝어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끊을 수가 없죠. 예, 이렇게 두는 순간에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둬서 살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두 점이 잡히죠. 예, 여기서 두 점이 잡힌 건 굉장히 알토론 같은 두 점이 잡히는 거라서 이건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찝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은 요걸 추천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두나 이창호 구단처럼 이런 식으로 두나 어차피 승부는 결정이 났다, 내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신 것 같습니다. 예, 따낼 수밖에 없죠. 어,
나가면은 좀 대책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는 건데, 이렇게 돌파를 하니까 이거 받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요걸 받을 여유가 없어요. 받을 여유가 없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커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었고, 이렇게 빈삼각으로 이렇게 해서 안형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버텼죠. 이렇게 되니까 돌파라 흙이 어떻게 보면 백의 두터운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를 좀 공략하려고 했는데, 딱히 수가 투자한 만큼의 득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집이 딱히 없어요. 여기서 집이 딱히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 지금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이 이쪽 귀, 그리고 이쪽, 그 다음에 대충 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쪽이 흙집이. 물론 이쪽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이 여기에 머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하변의 집이 되기에는 미확정이라는 얘기죠. 예, 삭감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흙집이 딱히 흙집다운 흙집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2009년이 확실히 유리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놓고 결국에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투자 많이 든 것처럼 너무 굴욕적인 삶인 거죠, 여기서는. 예, 물론 이렇게 해서 또 살고 또 이렇게 둬버리니까, 예, 이거는 완전 흙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넘기기는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예,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뒀잖아요. 여기서 이걸 막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막으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 흙이요, 언뜻 보니까 단점이 꽤 많습니다. 예,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예, 만약에 이걸 있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서 이쪽 좌상기의 흙이 다 죽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둬서 마찬가지로 죽게 되겠죠. 이쪽은 살기는 했지만 좌상기 쪽이 잡히면은, 흙이 잡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밀어버리니까, 예, 밀고 이렇게 띄워버렸지 않습니까? 흙집이 완전히, 흙집다운 흙집이 확실하게 더 없어지는,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들여다 봤습니다만은 이건 진짜 최후의 발악인 걸로, 이제부터 조금씩 좀 조선어 사단이 좀 발악을 하는, 최후로 좀 버티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따내고 여기서 조금씩 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건 흙이 딱히 마땅히 그 패감이라고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2009단은 어차피 이쪽 4점을 벌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쪽을 끊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쪽 흙 넉점 들어가죠. 여기 흙점, 흙의 사석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넉점을 잡는 것에 비해서는 바랄 바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집으로서도 엄청난 득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었을 때 바로 끊어내지 못하고 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겠죠. 예, 있고 이렇게 이었습니다. 물론 끊어내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끊어버려니까 이렇게도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바꿔치기는 흙보다는 백이 더 득이죠. 물론 흙이 이쪽에서 뭐 크게 집이 난 것 같긴 하지만, 백은 이쪽 중앙이 너무 크게 났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쪽에 이르는 집들, 여기가 엄청나게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치기를 했다고 해도 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교환을 했고, 그다음에 젖혔습니다. 젖혔는데 이것도 끊어가지고 별수가 안 나는 그런 국면이에요. 예, 젖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좀 버티기 모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첫 번째 버티기가 바로 이런 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패감이
제가 봤을 땐 딱히 마땅한 곳이 별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예, 일단 따내고, 예, 그다음 보인다면 이 정도 치받고 가는 것이 팩감인 건데,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늘었어요. 예, 늘어도 사실은 별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미 득이란 득은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이쪽 흑돌은 여전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집으로서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끼워서 넘기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2009년이 이런 식으로, 예, 받고 끼워서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예,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긴 했는데, 예, 이렇게 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흙이 다 살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예, 붙여서 가긴 했습니다만은 또 늘어가지고, 예, 여기에서부터의 흙이 완전히, 예, 좀 잡힌,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붙여서 버티긴 했습니다만 단수 치고요. 끊어서 버텨보긴 합니다만은 또 단수를 치고요. 예, 회돌이로 놀리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흙이 다 잡혀버렸죠. 예, 다 잡혀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흙이 못 버티고, 예, 결국에는 투루를 한, 예,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204수만이 2009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로써 2009단이 10연승을 달리게 되었어요. 예, 사실 50대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곧 있으면 또 50이 다 돼 가는데, 50이 다 돼 가는 기사 중에서 2009단 10연승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아무래도 젊은 기사들의 기세가 너무 세고 하기 때문에 좀 노련미 있는 기사들이 수익기의 그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단이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두 달째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009단에 그, 그 두 달간의 결과가 이런 10연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상대는 좀, 글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신진서라든지, 뭐, 박정환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50이 다 돼가는 그 노장이 연승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따져본다면은, 이 연승은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09단의 좀 대단함이 딱 보였고, 어, 제가 그 조현 사범님 유튜브를 보니까 2009단의 명곡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2009단 전성기 못지않은 그런 명곡이었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지 옥션배에서는 2009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신사팀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과연 이 상하이 대첩이 있었어요. 2009년 하면 생각나는 게 상하이 대첩이잖아요. 상하이 대첩에 나타난 만큼 과연 기적을 일어나게끔 해줄 수 있을지, 예,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예, 해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뭐 해설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 해설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